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국 분들과 또 외국인들, 대표적으로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보이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물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벌써 인터넷에 글 또는 이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플러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과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 이 문화적인 관점에 있어서 좀 다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 분들 특징부터 알아볼게요. 참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비행기는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국적기들 말고 외국 비행기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로 대체적으로 이제 영화 회화를 잘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건데 유창하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좀 센스 있게 잘한다. 사실 한중일 중에서 물론 이게 좀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편이에요. 당장 제가 경험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와서도 중국말로 하고, 또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좀 하더라도 조금 이제 우리나라처럼 완전한 발음으로 하기에는 많이 어려워하죠. 실제로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도 영어가 안 통해가지고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센스 있게 영어 회화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번역기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핵심적인, 우리나라 사람들 막 긴 말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핵심적인 그런 영어만 구성해가지고 비행기 안에 있는 스튜어디스 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내식이 나왔어. 그래서 이제 스튜어디스 분이 헬로 하면서 막 이제 뭐 줄까요? 막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비프 어쩌고저쩌고, 또 치킨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우리가 그 뒤에 건 못 알아들어도 앞에 건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비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치킨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받죠. 그러면 이제 옆좌석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보고 마음에 들어, 저거 괜찮아. 그럼 뭐라고 하죠? same same 아니면은 뭐 me too 이 정도로 해가지고 똑같이 그걸 받고, 이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저는 창가 쪽을 좋아해가지고 항상 창가 쪽에 하는데 내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해. 그럼 나도 그냥 same 하는 거야. same 콜라 해가지고 콜라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코크래, 코크. 아무튼 콜라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코크 플리즈. 그 다음에 음식은 same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내식을 받아 먹었던 기억이 나고, 또 많은 한국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센스가 있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비행기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신혼부부분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신혼여행 전문으로 가이드를 하다 보니까 그 신혼부부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공항 픽업 가가지고 딱 이제 뒤에 모시고 이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너무 멀죠, 12시간 동안 비행하느라 힘드셨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몇몇 분들은 너무 멀었다, 한 7시간 8시간이면 좋은데 이탈리아까지 12시간이라 너무 멀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그냥 잤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세 분 중 한 두 분 정도가 거기서 주는 와인이나 뭐 이런 거 마시고 그냥 완전 깊게 자서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그 술을 마셔서, 그러니까 뭐 알코올 음료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잠을 청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도 이거를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시면은 막 뭐 이렇게 말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용감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추워졌다가 그러고 이제 잠이 온다거나 약간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이탈리아 친구 알렌한테 해줬더니 이탈리아 사람들, 외국인들은 그렇게 술 마시고 자는 그런 특징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은 그냥 딱 즐기는 정도로 술 마신다고 해서 잘 취하지도 않아요. 제가 서양 사람들 취한 모습은 영국에서 한번 보고 이탈리아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와인을 그렇게 마셔도 잘 안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되게 세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술의 힘을 빌려서 자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뭐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 사람들 기준에서는 조금 신기하게 바라보는 성향이 있다. 또 이제 뭐 비행기 안에서는 또 잘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한국 분들의 특징이라면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이건 아마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법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특징적으로 빨리빨리 문화에 되게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오죽하면 국제번호가 플러스 8이야. 빨리빨리. 아무튼 농담 한번 해봤고요.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가, 옛날에는 한국인들은 인생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산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 좀 바라보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일본하고 한국을
약간 이제 일개미들 이렇게 좀 표현해서 일밖에 모른다. 우리 선진국에서는 일하고 휴식하고 겸비한다. 약간 이렇게 좀 표현을 약간 비꼬아서 표현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빨리빨리 문화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경영학을 공부해가지고 경제관념에 이거를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제가 잘 도는 게 아시아랑 또 이제 뭐 미국은 항상 잘 돌았으니까 미국, 아시아 이렇게 균형이 좀 잘 돌고 유럽도 이제 뭐 프랑스, 독일 좀 선진국들이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도 선진국은 선진국이에요. 근데 이탈리아 경제는 우리가 그 피사의 사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 넘어지진 않는데 그렇다고 또 잘 사는 그런 활발한 분위기는 아니다. 위태위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우리나라가 이 빨리빨리 문화로 어찌됐던 GDP랑 이런 경제적인 것도 이탈리아를 추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시대가. 아무튼 한국인들의 특징 중 하나인 굉장히 좀 무언가를 빨리빨리 하는 그런 거는 비행기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이제 딱 착륙을 했어. 그러고 처음에만 좀 다다다다다 하다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면 이제 되게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그쯤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벌써 일어나가지고 짐을 꺼내는 요즘에는 이제 또 방송으로 안내방송으로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앉아 계시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라고 이제 안내방송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7, 8년 전에 그 학생비자 받으러 잠깐 갔을 때 그때는 대한항공을 탔는데 대한항공에서 방송을 했는데도 다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을 꺼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튜어디스 분이 좀만 더 앉아 계셔 달라고 잘 착륙했는데 지금 일어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딱 주차하고 나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 난 이미 늦었어 이러면서 왜냐면 전 창가 쪽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창가 쪽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노래 한 10곡 더 듣다가 갔네?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짐을 꺼내는 그런 타입인데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빨리빨리 나가려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게 일단은 한국분들의 또 다른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비행기가 잘 착륙했고 지금 안정권에 들어가서 중심 잡을 수 있는데 짐을 왜 못 꺼내게 하냐. 근데 이거는 그분들이 맞아요. 스튜디오스 분들 이야기가 맞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막 중심 잡을 만 하지만 이렇게 꺼내다가 막 머리에 떨어지고 짐이 그러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주차할 때까지 비행기도 주차라고 표현하나요? 아무튼 파킹을 끝낼 때까지 똑같은 말이지만 가만히 좀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또는 이제 인터넷 글 같은 거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하면서도 좀 너무 뻔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 분들의 특징은 우리 한국 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 좀 이렇게 문화적인 관점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굉장히 일단 비슷합니다. 이탈리아랑 한국 두 나라 모두 반도죠. 그리고 또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이런 그런 그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느긋하다 표현하는데 일을 조금 느긋하게 뭐 좋게 말해서 느긋하게 여유롭게고 안 좋게 말하면 좀 게으르게 하는 거고 전체적인 성격은 좀 급한 편이에요. 운전할 때 보면은 꼬리물기 그 사고 세계 신기록이 제가 알기로 158대인가? 이탈리아가 1등이거든요? 굉장히 급해요. 안전거리 확보를 안 할 정도로 굉장히 급하게 운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좀 급한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도 비행기가 그 도착하자마자 일어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앉아라 라고 이제 이탈리아 스튜어디스 승무원이 이야기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거 말고 한 가지 그 이탈리아 승객들과 한국 승객들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저도 이게 되게 어렸을 때 겪었던 그런 문화 충격 같은 거였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로마에서 이탈리아의 제주도라 불리는 시칠리아 섬에 가. 그때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예요.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도착을 하면은 막 박수를 칩니다. 막 박수를 치고 누구는 막 노래 부르고 막 무슨 월드컵 우승한 거 마냥 그런 리액션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렇게 막 보면서 박수를 안 치니까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비행이 좀 안전하게 착륙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이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런 문화가 있다. 이 박수에 힘입어서 막 기립박수를 하려고 일어나면서 은근슬쩍 짐을 꺼내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튜어디스가 앉으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렇게 박수 치는 문화가 있는 것 같고 이탈리아 사람들만의 뭐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근데 사실 저도 이탈리아 사람들보다는 주로 이제 한국 분들하고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떠오르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 그런 거 더하기 도착했을 때 이제 박수 치는 거, 그 정도? 예, 이 정도가 이제 좀 이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보다는 주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플러스 뭐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슬리퍼로 갈아 신는 분들도 계시고, 음식을 그 여기 테이블 선반 위에 아껴놨다가 나중에 착륙할 때 이거 선반 접으라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이거를 아껴놨다가 뭐 그때 먹는다거나 아니면 챙겨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거는 진짜 신기한 건데 12시간, 로마에서 인천, 인천에서 로마까지 12시간 정도 걸려요. 무려 12시간 동안 화장실 한 번 안 가는 그런 초인들이 있다. 이것도 이제 한국 분들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예, 창가 쪽에 앉았는데 다들 주무셔. 그래서 나 지금 뭐 가스 차고 막 난리 났어. 근데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꾹꾹거리면서 그냥 12시간을 버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한국분들이 그냥 참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양치질 같은 건 해야 되는데 좀 찝찝하면은 껌을 씹는다거나 사탕을 먹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이제 극복하고, 아무튼 12시간 동안 그 화장실을 안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한국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놀랍다라는 내용을 제가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인터넷 글 같은 거에 좀 찾아봐서 참고해가지고 좀 재미 위주로 드린 말씀이니까 그냥 재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도착하면은 막 박수를 치더라. 이거는 제가 100% 경험한 내용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두 나라 사람들의 그런 비행기 안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서로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과도 같은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탈리아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여행에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지금 갈 수 있냐? 비행기는 뜨냐? 한국 가면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죠. 당연히 자가격리해야 되고 또 언제 풀릴지 모르고, 저도 형식적인 그런 답밖에 못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여행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여행 위주의 영상을 제가 앞으로 이른바 썰이죠. 예, 이런 제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고요. 지금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니까 그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그런 여행 상품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비행, 여행에 대한 그런 그리움,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이러다가 로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우울증 걸려서 큰일 나겠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물론 이제 또 방역을 굉장히 잘 해가지고 비록 이제 뭐 한두 시간 거리를 비행하는 거지만 재밌게 막 음악 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여행 상품이 개발될 정도로 여행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이런 여행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제가 겪었던 그런 재미난 썰이 있으면은 그런 거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한국 분들이 나중에 언젠가는 여행업이 뚫리겠죠. 나중에 여행을 오셨을 때 참고하셔야 될 부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뭐 내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찍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